여자에 의한, 여자를 위한 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기막힌 가정법원! 안녕하세요, 정은숙입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 올립니다. 먼저 김지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황다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기막힌 가정법원의 티격태격,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케미 커플입니다. 개그맨 윤밀숙 씨, 양기욱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사실 큰 변화가 있죠. 저희 스튜디오가 확 바뀌었어요. 어때, 마음에 좀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들에게는 지난 한 주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어떠셨어요? 저는 좀 쉬면서 남산타워에 오랜만에 놀러 갔는데 거기 돈가스가 참 맛있었어요. 기호 씨 입에는 맛없는 게 없잖아요. 그쵸. 또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예. 저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신상 오렌지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네네. 뒤에 배경이 똑같이 오렌지라 네, 너무 죄송해요. 미리 연락을 좀 그러게 드리겠습니다. 말입니다. 네. 그래도 얼굴이 참으로 화사하니 네. 잘 어울리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는 후배 결혼이 있어서 결혼식장 다녀왔는데요. 그 중간에 보니까 그 많은 영상을 상영을 해주더라고요. 그 데이트하면서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들이 계속 나오고 또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 고백하는 영상 등이 나오는데 참 부럽더군요. 저희 중에 단언컨대 제일 유일하신 기혼자십니다. 우리 황다현 변호사님. 결혼식 때 이런 커플 영상 이벤트 받아보셨나요? 프로포즈는 이제 연극 무대에서 올라가서 프로포즈를 받았고요. 와. 결혼식 당일에는 네. 그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찍었던 사진이랑 제 데이트 때 찍었던 사진들을 모아서 상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작 저는 신부대기실에서 앉아 있느라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유, 안타깝네요. 그럴 수도 근데 있겠네요. 변호사님 얘기 듣다가 이제 저는 공감이 많이 가는 게 네. 요즘 커플들은 뭐 1주년, 2주년 심지어 100일, 50일도 그런 막 이벤트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30일, 60일, 90일, 한 달, 두 달, 세 달. 그래서 이제 100일을 기다렸는데 그 전에 깨져서 좀 안타까운데, 다 100일, 200일 전에 다 하지 않나요? 아유, 저는 뭐 처음 듣는 얘기라 뭐. 안 하는군요.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영상을 만드는 업체? 이런 데다가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보내서 이벤트를 많이 해준다고 하는데 특히나 네. 그 결혼식이나 이런 데서 막 키스하고 둘만의 간직하는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네. 막 같이 좀 약간 벗고 이런 사진을 띄워서 보여주는 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 결혼식에 갔을 때 그걸 보니까 옆에 있는 어르신이 괜히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보기 그렇고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그분들한테 상을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사기다. 상을 줘야 되죠.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남들한테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다. 정말 자기 감정에 정말 솔직한 사람들인 거죠. 상을 줘야죠. 뭐 남자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걸렸던 게 미숙 씨가 한 얘기처럼 어떤 분의 커플을 봤는데 이게 얼굴 팩을 두 분이 나란히 누워서 하시는데 이제 옷에 묻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거의 이제 두 분이 같이 헐벗었어. 근데 이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눈살이 많이 찌푸려지는 일이 아닐까. 이런 사진을 좀 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 변호사님, 지금은 뭐 남자친구 없으시지만 생기신 거 아니야? 그동안 생기셨나요? 예. 그동안 계속 없었나? 모르겠습니다. 이 코멘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지금 있다면 얼마나 이 방송 보고 서운해 하시겠어요? 맞아. 네. 제가 뭐 연예인은 아니니까 또 좋은 분 만나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만약 네. 남자친구가 생겼다. 근데 이런 뭐 키스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적으로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보였다.
그럼 기분이 어떠실까요? 솔직히 이벤트 자체는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여지껏 만난 사람들한테 솔직히 이거 좀 창피한 말이지만 이벤트를 제대로 된 이벤트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무미건조한 연애만 했던 것 같아서 슬프다. 그래서 이벤트 자체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키스도 약간 살짝 버드 키스 정도? 이 정도의 동영상은 모르겠는데 약간 진한 키스 씬이나 무슨 약간 속옷 차림의 어떤 그런 야한 장면은 솔직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동영상을 아예 찍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역시 김지우 변호사님다운 답변이었는데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또 짚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뭐 자연스럽게 촬영하게 되는 이 사진이나 동영상, 뭐 결혼까지 가게 된다면 좋은 추억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중간에 헤어지게 되면 이게 좀 처치곤란이거나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헤어지면서 내가 사준 거 다 돌려줘. 뭐 이런 경우보다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내 사진 다 없애줘.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기막힌 사건 법률 컨설팅을 부탁하신 분의 사연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직장에서 해외 연수 기회를 얻었습니다. 승진에도 도움이 되는 데다 1년도 아니고 6개월 단기 프로젝트라 제겐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당시 200일 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저만큼이나 기뻐해줬습니다. 정말로 축하해. 이번 프로젝트만 잘 성공하면 넌 분명히 승승장구할 거야. 파이팅! 자기밖에 없어. 나 사실 자기가 6개월 단기로 간다고 해서 화내면 어쩌나 걱정했거든. 너무 고마워. 당연한 걸. 근데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있는 게 그래도 떠나기 전에 며칠간이라도 우리 같이 지내면 안 될까? 한참 사랑이 뜨거울 때라 남자친구와 6개월이나 떨어져 지내야 하니까 그 전에 함께 지내는 게 저도 나쁠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각자 출근했다 퇴근하면 영화도 보고 자고 그렇게 한 2주 정도 정말 달콤한 시간을 보냈었죠. 떠날 때도 이런 추억과 시간 때문에 견딜만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야, 나 요즘 너무 외로워서 못 참겠어. 자기가 너무 그리워. 안고 싶어.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쁜 데다 시차 때문에 영상통화도 잘 못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롭다는 남자친구의 문자에 깜짝 이벤트라도 해줘야지 바람 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기야, 가끔 나한테 댄스 동영상 쳐서 보내줬던 거 있잖아. 그거 한번 오랜만에 찍어서 보내주면 안 돼? 이왕이면 누드로. 뭐야 변태야 하지마. 부탁해. 나 자기가 너무 그립단 말이야. 부탁해. 저랑 통화하겠다고 밤 꼴딱 새고 전화해준 남자친구가 고마워서 이왕 이벤트 해주기로 맘먹었던 거 원하는 거 해주자 싶어 전화 끊고 속옷 바람으로 열심히 동영상을 촬영해 남자친구에게 보내줬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될지 몰랐습니다. 6개월 후 귀국했는데 회사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느낌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오, 미숙 씨. 남자친구는 언제 일어내? 네? 갑자기 위아래를 훑어보지를 않나, 뜬금없이 남자친구와 결혼을 언제 하냐고 묻지를 않나.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그때 제 친한 회사 동료가 제게 술 한잔 하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남자친구에게 보냈던 동영상은 물론이고 우리가 함께 사는 동안 찍었던 각종 사진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었던 겁니다. 눈에 모자이크는 쳐놨지만 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누가 봐도 정말 저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남자친구 바로 만나 따지다 싸우고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까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지금부터 연인 관계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유포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모의 법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지호 변호사님. 네.
피고가 유포한 사진과 동영상에는 저희 의뢰인이 속옷만 입고 있습니다. 그 속옷이 거의 브래지어와 팬티 정도의 속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전달됐을 때 느껴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어떤 모욕감, 굴욕감은 상당할 것으로 상당하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의뢰인은 남자친구한테만 너만 봐 이렇게 보냈는데 남자친구가 물론 자랑 삼아서 보낸 거라고는 하지만 친구 한 명한테 보냈다는 건 유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은 지금 직장 생활도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 위자료 3천만 원은 지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뢰인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변호사님께서 지금 3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3천만 원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제 삶에서 제 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제 몸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고 그러네. 어떻게 보면 지금 제 인생은 다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런 사람은 그냥 엄벌을 처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휴, 저 진짜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하시다고요? 진짜. 진짜 억울한 게 제가 유포한 것도 아닌데, 진짜. 일단 미안하긴 한데 일단 제가 유포한 게 아니잖아요. 야,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 왜 그래?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네가 네 친구한테 안 보내줬냐? 내가 너만 보라고 했잖아. 왜 네 친구를 보내주고 그래? 진짜 나랑 단짝 친구야. 진짜 난 널 자랑하고 싶었을 뿐이야. 진짜로. 정말 몸매 완벽하잖아. 그리고 내 친구한테만 그냥, 야, 내 여자친구 어때? 죽이지? 부럽지? 이렇게 자랑한 거야. 근데 걔가 유포한 거잖아. 그럼 걔가 잘못이지. 왜 나한테 뭐 그렇게 따지고 들어.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할 때야? 두 분 잠시만 좀 진정을 해주세요. 두 분의 감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남자 측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다현 변호사님. 네, 그 문제가 된 사진과 동영상 내용이 이제 그 바나나를 먹고 있고 핫도그를 먹고 있는 사진 뭐 이런 사진들인데요. 이런 사진이 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인지 음식을 먹고 있는 사진인데 그리고 이제 또 원고 즉 이제 본인 신체의 상태상 이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인지 여부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고가 그 사진을 보내주셨고 그 피고께서 이제 이걸 친한 친구 한 명한테만 보여줬는데 이 친한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너만 봐 하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유포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습니다. 이것도 참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고께서 먼저 이거를 SNS로 보냈고 파일을 전체를 다 보낸 것 자체가 그 원고의 과실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이제 원고 측 과실로 과실상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사건이 성폭력 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차가 서로 확연하게 다른 만큼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고는 남자친구한테 자랑하려고 보내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려면은 보내지 말고 그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그냥 자기 핸드폰에 들어있는 그 장면을 보여만 줬으면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 유학가 있어요 지금. 유학가 있는 친구한테 꼭 자랑을 했어야 그게 했습니까? 말이 돼? 걔가 지금 잘 나가가지고 저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여자친구가 그렇게 완벽하니까.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죽어 나가는 거야. 생각을 좀 하고 행동을 해. 저희 의뢰인이 그 알몸은 아닙니다. 하지만 속옷 차림이라는 것이 뭐 슬립을 입었던 것도 슬립이 아니라 정말 브레이저와 팬티를 입었습니다. 목욕탕에서 알몸으로 있다고 하면 성적 수치심 안 느낄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몸으로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희 의뢰인이 사진 찍은 것은 자기 방에서 남자친구한테만 보내줄 목적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바나나와 핫도그를 먹는 동영상도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성적인 어떤 행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남자친구가 다른 남자친구한테 보내줘서 다른 모든 사람한테 유포되게 했다는 것은 저희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당연히 느끼게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의뢰인의 인격권과 명예권 그리고 사생활의 자유를 심히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성적 수치심이나
그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속옷이 종류가 다양한데 그 속옷 재질이 뭔지, 어느 정도 신체를 가리는 정도인지, 그리고 또 비칠인지 뭐 이런 정도에 따라서 속옷도 굉장히 다양한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성적 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기준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뽀샵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지금 그런 말을 하실 때가 아니죠. 피고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을 또 다른 모욕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뢰인 아주 훌륭한 몸매를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훌륭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본인이 수치감을 느꼈다면 수치감 느끼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예. 제 사진과 동영상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걸 보고 성적 흥분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제 알몸을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렇게 고소를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저 사람은 바로 엄벌을 쳐야 되는 거죠. 지금 저희 의뢰인이 알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성적 수치심을 별로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 저희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했는데 용범 부는 모습 자체는 찍히지 않았지만 그 밀폐된 공간에서 허벅지 부분이 노출된 사안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간에 버스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상대방의 허벅지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찍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체의 일부만 이렇게 나왔는데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인정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이 알몸은 아니었지만 당연히 성적 수치심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연애를 지금 많이 하면서 미숙 씨라고 부를게요, 이제부터. 미숙 씨를 잘 아는데 클럽을 정말 죽순이에요. 클럽을 많이 가는데 거기서도 섹시 댄스 추면 우통 까고 막 춤추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물론 제가 외로워가지고 영상을 좀 춤추는 것 좀 보여달라,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저한테 지금 벌금을 요구한다는 게, 저건 지금 거의 협박죄와 지금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양기훈 씨, 그러니까 기훈 씨라고 지금, 부를게요. 기훈 씨. 네. 말씀하시죠. 클럽에서 제가 춤을 막 이렇게 추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왜 이상한 사람을 저는 거의 사실 유포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실수록 좀 불리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 황다현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원고께서 촬영하신 사진 같은 경우는 그 셀카, 이렇게 볼에 입에 이렇게 바람을 많이 넣은 셀카,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 종합적,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그리고 음식을 먹는 사진,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인지 여부는 이제 구체적으로 사진마다, 개별적으로 동영상마다 따로따로 판단을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양측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 본 사건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진과 영상은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의 합의하에 촬영된 것입니다. 다만 이 여자친구는 이 영상을 남자친구에게 혼자만 보라고 강조를 했고, 남자친구는 이 영상을 또 다른 친구인 단 한 사람에게 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동영상 유포의 경우 직접 이제 타인의 신체를 사진을 촬영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포만으로도 성폭법상 그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피고 같은 경우는 이제 친한 친구 단 한 사람에게만 보냈고 또 유포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점, 그리고 원고가 직접 찍은 사진을 직접 이제 보낸 점, 이렇게 그런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보냈기 때문에 이런 고의가 유포시킬 고의가 없는 점 등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 판례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경우 전파 가능성 이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 가능성 이론이란 한 사람에게만 이제 그 명예훼손적인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라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자에게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이거를 실제로 기사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자에게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물며 이런 사례에서는 친한 친구 한 명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보여준 건데 이거를 유포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지 않기 때문에 그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저는 반대 네. 입장인데요. 네. 지금 황 변호사님께서 어떤 기자 얘기를 했는데 저희 형법을 보면은 일반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형량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한테 유포했으면 기자가 그걸 기사화했을 때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기자한테만 건네줬을 때는 일단 그 단순한 어떤 출판물까지 해서 어떤 기사화되지 않았을 때는 유포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를 보면은 단 한 사람한테 전달했더라도 유포 가능성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기자인 경우만 좀 이 사건과 좀 매치시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피고가 뭐 친구한테만 이렇게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유포 가능성이 왜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그 남자친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보내준 피고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안 보내줬으면 그런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랑을 하려고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저는 그건 자랑을 하려고 했던 건 어떤 피고한테 어떤 그 위자료 감경 사유나 위자료 액수의 감경 사유나 어떤 양형상 참작 사유가 되지 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도 저희 의뢰인은 피고의 행동 때문에 개인의 어떤 신체적인 은밀한 부위가 다 아까 황 변호사님께서는 뭐 볼 이렇게 바람 넣고 이런 부분만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네.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으면 전신 사진도 상당 부분 있었고 동영상을 춤추는 걸 찍었는데 어떻게 볼 부분만 나오겠습니까? 네. 당연히 유포의 책임은 피고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을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될지 몰랐다. 근데 사랑했던 사이인데 그걸 이해 못 해주고 저한테 이렇게 고소를 해버리고 3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게 사랑했던 이게 사이인데 그걸 퍼뜨리는 게 말이 되냐? 아니 친한 친구라고 했잖아. 친한 친구 내가 그 처음 봤을 때부터 변태같이 생겨가지고 완전 싫었다고. 걔 원래 안 그랬는데 그냥 안 그랬는 걔도 데가 어딨어.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김 변호사님께서 너만 알아 이렇게 다 알게 됐다는 것처럼 그거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모순이지 않나요? 지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아니 뭐 두 아니, 그럴 분의 수도 감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최종 변론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의뢰인이 알몸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다량의 사진과 동영상이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낼 때도 암묵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도 돼 이런 말도 하지 않고 자기만 봐, 남자친구만 봐 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한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보냈다는 건 하지만 보내서 유포를 할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피고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3천만 원 청구한 것도 다수한테 유포하지 않았고 한 사람한테만 유포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청구한 것입니다. 네. 피고 측 최종 변론 시작해 주세요. 그 음식을 먹고 있는 사진이라던가 뭐 이렇게 신체를 어느 정도 감싸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유발하지 않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고 측 주장대로 이게 뭐 유죄가 된다거나 뭐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 이게 친한 친구 단 한 사람에게만 잠깐 보여준 사안을 가지고 그 피고께서는 이제 이런 유포까지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도 당연히 참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유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피고는 이를 이제 각고의 방안을 방부해서 이제 수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수습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도 참작이 되어야 하고요. 또 먼저 원고께서 사진을 전달을 했던 점은 원고의 매우 큰 과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청구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과실로서 당연히 과실상계가 되어야 합니다. 최종 변론 잘 들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촬영을 했지만 여자친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여자로서 정말 도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유포된 사진과 영상이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 논의는 더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용 씨, 예. 지금 이제 기용 씨가 겪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남자로서 어떨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유포한 사람을 잡아서 네. 콩밥을 먹일까요? 또? 콩밥을 먹여야 되는데 네. 정말 뭐 진짜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법으로 다스려야죠. 미숙 씨, 옛 남자친구가 이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제 개그맨이 된 이래로 네. 갑자기 예전 남자친구가 연락이 와서 뭐 잘 지내고 있냐?부터 시작을 해서 연락이 왔어요.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10몇 년 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뭐 좀 있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처음 사귀었던 남자친구로부터도 심지어 막 주변 사람 통해서 제가 나 쟤랑 사귀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조차도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그 친구들에게 혹시 본인의 사진이나 영상이 혹시 남아있는 것도 있나요? 아 모르죠. 혹시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경 많이 쓰시겠어요, 그럼. 그죠? 기분도 나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가만두지 않겠어. 플라이 니킥으로 응수하실 그럼요. 것 같습니다. 뭔가 예.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기분이 아니야. 나쁜 거예요. 원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꽃뱀기가 좀 있다고. 아까 전부터.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양기웅이 잠깐 홍보를 없는 관계요. 죄송합니다. 삼천이야 나야. 아, 그렇구나. 이런 것도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김 변호사님, 네. 정확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촬영 부위가 뭐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뭐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가 어떤 기준이 될 것이고, 그리고 피해자의 옷차림, 그리고 노출 정도, 그리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하게 된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각도, 그리고 촬영 거리 등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 저희가 전에 회의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 같은데 길거리에서 짧은 치마랑 민소매를 입고 지나가는데 그걸 그냥 어떤 사람이 몰래 찍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일반 지나가는 행인들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걸로 봅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그 판례 사안을 말씀드렸지만 그 화장실 안이나 어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어떤 부위를 클로즈업해서 찍는다면은 뭐 가슴이나 어떤 그런 성적인 부위가 아니더라 뭐 팔뚝이나 뭐 허벅지 뭐 이렇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면 요즘에 그 SNS 보면은 막 많이 올라오잖아요. 성적인 거라든지 막 클릭 한번 하면은 모르는 사람조차 다 보이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실제 남자친구가 이걸 협박을 하면서 막 너 나랑 헤어지면 나 이거 다 유포해 버리겠다 할 때 좀 더 법적으로 이제 승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뭐 증거라든지 뭐 그런 거 뭘 모아놔야 될까요? 네, 그 형사상 그렇게 협박을 하시는 그런 예전 남자친구가 있다거나 하면은 이런 행위는 형법 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네. 협박죄에 해당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실제로 유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이제 하려고 했다면은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협박을 받으실 경우에는 협박하는 음성이나 문자, 이메일 등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증거가 있으면은 그 음성을 녹취를 하시거나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관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셔야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네. 잘 가지고 있어야 네. 한다는 게 늘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게 예.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이런 증거는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그 또 다시 궁금한 게요. 그 뭐 당사자 간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 유포한 친구. 그 친구는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돼야 하는지 여기 궁금해요. 그 친구는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저희 그 관련 법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을 보면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에 촬영 당시에 촬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서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까 그 피고였던 남자친구는 단순히 그냥 한 사람한테만 보냈기 때문에 어떤 양형상에서 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 있잖아요. 그 피고의 친구는 인터넷상에 올려서 다수한테 반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중처벌 되지 않을까 사람이 싶습니다. 나쁜 놈이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그 뭐 연예인의 경우였던 것 같은데 SNS에 이제 여자친구랑 좀 농도 짙은 그런 사진을 두 분만 보려고 이제 비공개로 올렸는데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공개가 됐어요. 전체 공개가. 그걸 알고 바로 막 수습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정말 일파만파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퍼가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유포가 되면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란물 유포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이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요. 네. 이를 위반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 올린 사진이 음란한 사진에 해당한다면은 이게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 우리 고등법원은 성기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하여 그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요. 이 성기 사진, 블로그에 올린 성기 사진이 음란한 사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사진을 올린 의도가 이렇게 음란물로 올린 것이 아니라 이제 학술적인 목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사진을 올린 의도에 따라 판단이 달리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뭐 도난 당한 경우라든지 제가 뭐 컴퓨터, 핸드폰 수리를 맡겼을 때 그 수리 기사가 막 몰래 가져가서 하는 거는 당연히 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남자친구가 그냥 저장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수리 기사는 당연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죄로 처벌되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남자친구가 그 부분을 어떤 둘이 사귀는 사이에서 저장한 것 자체는 어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리 기사한테 맡긴 행위 자체가 수리 기사가 이거를 유포할 거라고 하진 못했으니까 네. 그 형사적 처벌은 안 되고 그런 동영상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맡겨서 이런 유포되는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그 과실 부분은 있지 않을까. 하지만 형사적 처벌 대상은 남자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사실상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여자들만 사실 피해가 큰 건 사실이잖아요. 남자들은 뭐 이렇게 옷을 위통을 벗는 거는 다반사 일이고 네. 여자들은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신경 쓰이고 사실 1차적인 피해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면은 벌금도 사실 되게 작아요. 네, 저희 관련 법을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발포죄가 벌금 최고가 500만 원입니다. 법의 개정이 없이는 이 관련 죄에 대해서 추가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보통 제형 법정주의라고 하는데요. 추가적인 어떤 이 사람이 벌금이 너무 작다는 생각 때문에 추가적으로 난 더 이 사람한테 어떤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네. 이런 일을 또 한 번 했던 사람들이 또 할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싶어요. 그럼 이제 뭐 가중처벌 이런 것도 있나요? 네, 당연히 가중처벌을 그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은 네. 아까 벌금형이 아니라 그 관련 죄에 네. 그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연인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자체가 참으로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연인 간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각종 동영상을 만드는 사례가 많은데요. 잊지 말아야 할 건 남녀 관계라는 것이 이제 100%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추억이 나도 모르게 화근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기막히거나 답답한 일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때 저희 홈페이지 법률 상담 게시판이나 또 ARS 상담 전화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ARS 상담 전화의 경우 방송 중에는 무료로 가능합니다. 부담 없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가 유쾌 상쾌 통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이슈 아파트에 있는 아자디 광장 한가운데 한 무리의 여고생들이 서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환하게 입을 벌리고 웃으며 즐거워하는데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경찰이 달려가 환하게 웃고 있던 한 여학생을 체포했다. 도대체 그녀는 왜 체포됐을까? 네,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체포된 여학생, 그녀의 죄목이 무엇이었을까요? 황당하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봤을 때 그 네. 나라의 어떤 종교나 어떤 전통 네. 그런 거에 비추어 볼 때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이 있어서 여성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입을 벌리고 웃으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을까 이랬어야 라는 되는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네. 이렇게 가리고 웃었어야 되는데. 가리고 이렇게. 웃거나, 네, 뭐 남자의 경우는 괜찮은데 여자의 여자의 경우는 경우. 저도 네. 비슷하게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네네.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슬람 사원이나 뭐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서 보통 히잡 같은 거를 쓰지 않으면은 네. 그 종교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그 사원이나 종교 시설 앞에서 좀 정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정숙하지 못해서일 네, 뭐 것이다. 그런 상상을 네. 해봤습니다. 기웅 씨의 생각은 어떠세요? 전 너무한 게 네. 아예 여고생들끼리 이렇게 이건 상을 모여가지고- 줘야 됩니다. 아니죠? 아니 상은 아닌데 네. 일단 체포됐다니까 이 나라에서는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너무한 게 무슨 이유길래 걔네들이 뭐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광장에서 가운데서 웃고 떠들면서 그게 뭐 체포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흡연보다 좀 더 센 걸로 하지 않았을까. 아니야, 마약 아니야. 투여? 네, 막간 약. 그런 제가 거.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때 여고생들이 또 놀면 엄청 막 지나가는 낙엽만 보고 막 까르르 웃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크게 웃은 거야. 소란째. 아, 소란죄로. 소란 좋다. 소란째. 나 너무 말 잘하죠. 소란죄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경고만 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그러면 떠들지 마라 이렇게 좀 바로 체포하는 그 나라는 살 수 없는 나라죠. 그렇습니다. 그럼 마약 같은 걸 했을 것 마약을 같으면 했을 것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녀가 체포된 이유는 바로 금리였습니다. 금리요? 금리요? 금리, 치아이죠. 금을 씌운 이 때문이었는데, 이 투르크메니스탄이 이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고 불릴 만큼 이 초대 대통령인 니아조프 대통령의 독재로 유명한 나라라고 합니다. 바로 그 대통령이 정한 법 중에 하나가 금리 금지법이라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왜 금지시켰을까요? 진짜 그 나라가 뭐 IMF가 와가지고 뭐 금모으기 운동을 했다던가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주 그냥 이유가 황당합니다. 예. 2004년 한 행사장에서 이 대통령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한 여고생이 낭송을 했는데 그 여학생이 금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보기 싫다. 이래서 바로 그 전 국민에게 금리 금지령이 바로 발표가 됐고요. 금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금리를 뽑아내야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아니, 예. 그러면 그 많은 금을 모아서 뭐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근데 사실 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금을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금을 굉장히 좋아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금리 하나 정도는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거를 다 뽑아야만 했었다고 합니다. 예. 정말 독재가 그리고 이 나라 그 독재 해도 이럴 수 있을까 싶은 게 그 시골에서는 책을 별로 읽지 않는 것 같다. 이래서 도서관을 없애라. 이랬대요. 시골의 모든 도서관이 없어질 만큼 독재가 심했는데요. 이 금들을 모아가지고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 전국에 자신의 모형을 딴 그 동상을 굉장히 많이 지었다고 하는데 이 황금 동상 짓는데 이 금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근데 네. 그 대통령님이 그 금리 보기 싫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뭐 유행할 것 같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 네. 너무 번쩍번쩍 눈이 부셔 노노노노노 어떤 걸 금리 노노노노노 약간 이런 노래가 좀 유행할 것 같네요. 갑자기 부르고 싶었어요. 아니 뭐 기용 씨 얘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 노래가 유행할 수도 있겠다 싶네. 근데 그 변호사님 그 우리나라에서 그 금리 제가 금리가 8개인가 있는데 저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게 또 그 떼운 금에 그 이빨이 썩으면은 그
금리가 썩으면 또 그걸 금을 새로 빼서 새로 새 금을 해야 돼요. 썩기 근데 힘든데. 그거를 달라고 안 하면 안 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금리 여기 부착되어 있던 건 자기 소유가 맞고요. 그거를 떼도 자기 소유가 맞는데 만약에 그거를 떼고서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거를 주지 않았으면은 어떤 점유 형태가 뭐 자기 점유냐 타인 점유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절도죄나 횡령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치과에서 일부러 안 주려고 했을 거라고는 솔직히 보지 않고 어떤 실수로 좀 뭐 안 주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만약에 고의적으로 안 준 거라면 뭐 절도죄나 또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라고 그랬는데도 안 주면 그 죄에 해당되겠지만 본인이 네. 잊었고 또 치과에서도 치과에도 잊었으면 잊었으면 예, 그 경우에는 그냥 민사적으로 네. 만약에 달라고 했는데 뭐 관리소홀로 잊어버렸다 이러면 그 금리의 가치에 상당한 어떤 금액을 청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이 까먹지 말고 먼저 잘 챙겨야 할 그런 의무가 있네요. 아니 예. 그러면 사실 요즘에 이제 시신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화장장에 보면은 이제 금리를 예를 들어 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거를 유족들이 사실 가서 좀 달라고 얘기하기도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그럼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챙겨가는 걸 텐데 그건 약간 절도죄 이런 거로 성립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네, 그거 2011년에 제가 이런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2011년에 그 화장장 직원들이 이제 이런 이렇게 치아에 있는 금리가 이제 녹아서 내려온 치금을 긁어 모아서 그걸 25차례에 걸쳐서 금은병 업자에게 팔아치운 그래서 2천만 원 상당의 이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례를 적발을 해서 수사가 되고 있다고 뉴스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 관계자가 당시에 이제 유족들이 경황이 없어서 금리까지 챙기지 못하는 걸 이용했다라고 네.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요. 당시 수사는 절도죄로 수사를 됐고 그 이후에 기소유예됐다고 이제 추후에 이제 그 처리된 상황을 살펴봤더니 기소유예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태도를 보면은 그 절도죄의 경우는 타인의 재물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재물을 침해함으로써 성립을 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점유라는 게 민법상 점유와 개념이 다른데요. 네. 민법상 점유는 그 종전 점유자가 사망을 하면은 상속인들이 당연히 그 점유를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 19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형법상 점유 같은 경우는 이런 민법상 점유와 다르게 그 민법 193조가 적용이 되지 않고요. 상속인들이 사실상 지배를 이전받았을 때 비로소 점유가 시작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했다고 해서 바로 점유가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그 화장장에서 치금을 이제 팔아치운 사례 같은 경우도 절도죄보다는 횡령죄에 더 가깝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정말 이 기막힌 가정법원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상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저희가 화장장에서의 치금 사건이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저희가 두 분 덕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금리 얘기로 돌아가자면 결국 내 금리 보관은 내가 알아서 잘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요, ARS와 또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온 여러분의 사연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씨가 먼저 준비해 주셨죠?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 며느리가 무단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하고 있던 중 이를 비관한 아들이 매일 술을 마시다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가출한 며느리가 아들의 유산인 집과 땅에 대해 자신과 미성년자인 손자가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며 매도하겠다고 합니다.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데다 제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며느리에게 법적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제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아니 가출에 불륜까지 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건 뭐 법적을 떠나서 네. 도의적으로 이런 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싶은데 또 법적인 해석을 또 저희가 알아야 될 듯 합니다. 참으로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네. 김 변호사님 아까 답변 주세요. MC님께서 말씀한 대로 뭐 불륜하고 그런 집도 나가서 불륜까지 한 사안인데 네. 그 며느리한테 어떤 도의적인 비도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지는 건 맞는데 상속 결격 사유로 저희 민법이 100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1004조에 해당하는 상속 결격 사유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며느리가 상속권자로서의 지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허. 그
그 1004조의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제가 다는 아니고 일부만 말씀드리면 고의로 직계 존속이나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그리고 상해를 가하려고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리고 뭐 피상속인에게 상속에 관한 유서를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작성하게 한 경우 등 뭐 그 외에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만 상속 결격이 되기 때문에 뭐 가출해서 불륜을 저질렀다, 이 부분은 뭐 별도의 어떤 의자료 청구를 해서 해소해야지 상속 결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나쁘다. 그러면은 유서에다가 내 재산은 어머니에게 다 넘긴다라고 이렇게 한 줄을 썼어요. 그러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나요? 달라질 듯한데. 아니, 그 경우는 이제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어머님께 넘겨드린다라고 하더라도 네. 상속권자인 며느리와 손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류분, 그 민법은 유언으로 상속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유언으로 내 재산을 모두 누구에게 넘긴다, 이런 식으로 유언으로 이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산 그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을 할 경우에 상속인의 경제적인 그런 경제적으로 상속인에게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마음에 드는 자식 한 명한테만 전 재산을 주고 나머지 애들한테는 아무도 안 준다. 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늦바람이 나서 뭐 내연녀에게 네. 전 재산을 주고 원래 이제 본처나 뭐 자식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겨주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제 자유를 이렇게 보장을 할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불합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유류분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상속권자, 이 사안에서는 상속권자가 직계비속인 손자와 그리고 그 배우자인 며느리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그 상속권자가 법정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 법정 상속분의 50%는 유류분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그 아들의 재산이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한다면 네. 손자와 며느리의 법정 상속분은 4대 6해서 4억과 6억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이 법정 상속분의 50%,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어서 4억과 6억의 반인 2억과 3억이 유류분으로 보장이 되는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10억 전부를 어머니에게 드린다라는 식으로 유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네. 그 손자와 며느리는 2억과 3억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 이 경우에 이제 어머님께서는 5억을 이제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생태 같은 아들을 잃은 것도 참으로 억울한 일인데, 또 아들이 피땀으로 일궈놓은 그 재산까지 줘야 한다고 하니 정말 내일같이 억울함이 느껴지는데요. 이 어머님이 며느리에게 죽은 아들 대신 불륜에 대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예. 저 죽은 아들이 생전에 사망하기 전에 그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소송 절차가 그 아들이 사망함으로써 손자한테 수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살아생전에 어떤 그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아들이 당한 어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힘들고요. 네. 그 시어머니께서 본인이 받은 며느리가 가출해서 바람까지 핀 사안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신 사연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풀어본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ARS 상담은 물론이고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 남겨주세요. 편하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최고의 변호사분들이 속 시원하게 조언해 드릴 겁니다. 예.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자만을 위한 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기막힌 가정법!